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금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기에 걸려서 목이 계속해서 삐끗하는데 어쨌든 지금 간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하고 나아가 경기 침체 우려까지도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도 급감했는데 일단은 3월에 미리 소비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PPI 지수와 함께 소비, 경기 둔화를 예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일단 간밤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설에서 인플레 변동성 확대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CME 패드워치 툴은 6월 금리 동결 확률을 90%까지 높게 점치고 있다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 주 전과 동일한 수치로 나와서 아직까지 그래도 고용은 견조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했다라는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무엇보다도 가장 굵직한 이슈는 제주도에서 열리는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그리고 미국에서는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나서는데요. 그리어 대표는 지난 주말 중국과의 회담에서 큰 폭의 관세 인하 합의에 성공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상호관세 그리고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관세 면제를 요청할 예정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원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는 했지만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 자리는 지켜주고 있는데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빠지면서 지금 1.34%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고 SK하이닉스만이 2.7% 정도 상승하면서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사이에서 그나마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코스닥 시장에서 펩트론이 5%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어떤 섹터들이 상승하고 있냐 보면요. 일단은 벨기에가 22년 만에 탈원전을 폐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덴마크 등 다양한 국가들이 마찬가지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나섰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알래스카 주정부가 6월 3일부터 열리는 에너지 컨퍼런스에 한국을 초청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도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화나 관련주들 정부가 의료용 대마의 급여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콕스와 우리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마리화나 관련주로 올라주고 있으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일단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목소리가 안 좋으십니까? 네, 전문가님. 저녁, 점심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만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요즘 너무 무리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 전문가들하고 바람 피고 말이야.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 되게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은 기술주들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기술주들 반도체 2차 전지가 안 올라가고 있고 애완경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죠. 하긴 뭐 개도 천만 시대니까요. 그쵸, 애완관 관련주들. 네. 네. 미국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라가지만 우리나라는 애완경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저출산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이거 뭐 할 맛이 안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은 원래 주가는 미래에 선반영이 되는 게 먼저이죠. 네. 그리고 미래에 보장되는 종목들은 미래에 기대감이 형성이 돼서 상승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대선 전까지는 순간 1분 1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호재성이 있으면 거기대로만 움직이는 것뿐이고 기술주들 라인으로는 전혀 문제 없이 거래량이 없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좀 그런 상황을 좀 여러 가지 좀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뭐 부진한 정도가 아니고요. 네. 그냥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강도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수급 다 빼가요. 네. 수급이 다 빼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저 정도도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2천억을 매수하고 외국인이 1,000억을 빼고 있고 기관이 400억을 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죠? 근데 저 정도만 빠진다고 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하락 종목이 3배 이상이 더 많아요. 거래량도 없는 상황인데 사는 사람도 없고 매도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루에 한 종목이어도 여러분들 우리 아침에 뉴트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은 출근을 하기 전에 머리를 감고 움직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깅도 하고 하루 이틀가 이 하루 일과가 그렇게 몸을 움직여 줘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계속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수급들이 지금 돌아가지도 못하고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수급들이 자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 수급들은 다 어디 가겠어? 미국은 기술주들 산수하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애완경 관련주의, 요키 헬스케어 그런 종목들만 올라가고. 아니 난리도 아닙니다. 네. 난리도 아니에요. 강아지만도 못한 시장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긴 뭐 강아지도 천만 시대니까. 네. 천만 시대니까 무시할 건 아니죠. 그럼요. 그렇죠?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시장이 악재거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장은 대한민국은 미국 달러 상승이 안 되고 있고요. 이 화면 보면 알겠지만 뭐 미국하고 사우디 뭐 협상 이후에 뭐 뚜렷하게 뭐 상승할 모멘텀이 없어요. 뭘로 올릴 건데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은 이 세계 증시는 호재밖에 안 남았어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쓰고 있어요. 지갑에서 돈을 안 꺼내고 있어요. 돈을 안 꺼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만 원이라도 더 아끼려고 물건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인하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1년도 이후에 둔화가 됐어요. 그러면 소비자들 지갑이 닫혀 있으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오히려 좋은 부분일까요? 그렇죠. 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생산자 물가 지수도 5년 만에 최저가 나왔습니다. 어제. 와우.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워진 금리 인하 가능성. 트럼프가 보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네, 보고 있잖아요. 뒤에서 감시하고 있어요. 네, 뒤에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체 네.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뿅. 어디서 이런 건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 소장님? 얘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네.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뒤에서 멀끔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오.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안 할 네. 것인가. 근데 아마 오늘 또 트위터에 어제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했죠. 21년도에 제로금리. 우리 21년도에 시장 엄청 좋았잖아요. 뭐 삼성이 막 10만 가고, 막 코스피 막 3천 가고, 코스닥도 1,000만 가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때는 제로금리였어요. 네. 즉 이자가 없는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많이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왜 제로금리였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때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따라서 아직까지 연준에서는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부동산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려갔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뉘앙스를 펼치진 않았지만 최근에 경기 지표 둔화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 발언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는 제로금리에 대한 가능성은 일축하는 파워의 발언에 따라 가지고 어제 기술주들이 상승하지는 못했던 거죠. 하지만 뭐 문제 없습니다. 네. 왜? PPI, CPI가 4년 만에 5년 만에 둔화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면은 딱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달이죠. 이번 5월달은 왜 이렇게 기간이 길어진 느낌인가요? 5월이 유독 길게 느껴지시나요? 네. 왜 그럴까요? 대선 때문에 그런가?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현충일도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다음 달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표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하를 6월달에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기대감이 형성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냐고. 시장이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종목들이 자고 있잖아요, 지금.
겨우잠 자고 있어요. 지금 날씨가 봄인데. 여름이에요. 아, 여름이에요, 이제. 거의 이제 여름인 것 그럼 같아요. 이제 여름이네요. 자, 다음 조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지. 이 강아지 엄청 귀엽죠, 여러분들? 정관님이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보세요. 적어도 그러면 내가 귀엽다는 거네. 엄청난 칭찬이에요, 정관님. 그러네요. 우리 와이프 보고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요키 헬스케어가 뭐냐? 반려동물 재생치료 플랫폼 구축입니다. 근데 타이밍 진짜 기가 막혔어요. 네네. 요키 헬스케어가 산장하는 날에 이 우리나라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애완견을 이렇게 잡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래요? 네, 반려동물에 대해서 정책주로 하면서 그게 수급이 발생이 되면서 요키 헬스케어가 상승이 되었죠. 네. 어제 상한가 가고요. 네. 그러니까 엊그제 단타한 사람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기술주가 못 날아가니까 이 종목에도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났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있죠. 왜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어떤 거요? 미국은 이틀 동안 엔비디아가 10% 이상 상승하고 테슬라도 10% 상승했는데 와. 우리나라는 애완견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하긴 뭐 강아지도 천만 시대니까 뭐 그거는 무시 못하죠.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있었더라면 대통령이 있었다면 이거 안 올라가죠. 달라졌겠죠. 달라졌죠. 그냥 미국하고 미국 기술주도 올라가면 한국 기술주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번 6개월 동안 얼마나 시간 길었어요. 저는 사실 22년도 대선 때보다 지금이 21대 대선 기간이 더 길어진 느낌이에요. 솔직히 12월 달부터 정치 테마주 수급들이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떤 왜 거요? 기술주들이 못 움직이는지? 지금 2차 전지 문제 있어요. LG 엔솔이 공모가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LG 엔솔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업 실적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지금 LG 엔솔이 빠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삼성이 실적이 좋게 나왔고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지금 빠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왜 없냐? 자, 여러분들, 피디님, 제가 이거는 돌발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네. 이 네이버에 보시면은 종목을 검색하면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그 시가총액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이 주가가 빠지고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빠지고 네. 모든 기술주들의 주가가 빠졌을 때 시가총액이 만약에 삼성이 200조 원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한 8만 원짜리에서 빠졌다고 하면은 지금 한 150조나 130조 정도 되겠죠. 네. 여러분들 그 시가총액 수급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빠졌죠? 네. 시가총액이 다 줄어들고 있죠, 기술주가. 그거 다 어디로 갔어요? 자, 우리 피디님,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네. 이게 좀 이게 시청자분들은 또 금방 잘 안 봐.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로 살짝만 이렇게 좀 내어주세요, 시가총액을. 자, 여러분들 보세요. 종목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피디님께서 화면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뿅.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잠시 기다려보세요. 이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기술주들에서 시가총액이 최고점에서 이 종목이 빠지면 시가총액 금액들이 다 빠지죠. 그렇죠? 지금 삼성이 지금 시가총액 몇 조입니까? 336조입니다. 그러면은 우와. 삼성이 여기서 8만 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삼성의 시가총액은 못해도 450조에서 420조 정도가 되겠죠. 만약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스피 5천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삼성의 시가총액이 2천조가 돼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149조 원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엔비디아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현대차,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빠진 현대차 해볼까요? 현대차 지금 시가총액 46조 원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매출액이 20 몇 조 원인데 와. 시가총액이 40조 원이에요. 네.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영업이익 실적이 500% 올라갔습니다. 와. 그런데도 시가총액이 몇 조입니까? 68조 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최고점에서 시가총액이면은 몇 조니까요? 지금은 69조 원이지만은 네. 최고점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100조 원 이상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주가 저점 비율이 만약에 현대차가 지금 30만 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현대차도 100조 원 이상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네. 자, 우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와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이 부분만 좀 체크해 볼게요. 네. 자, 현대차에서 최고점까지 차트 한번 피디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D님 현대차요. 극한 직업. 극한 직업. 그 12시 방송 월, 화, 금은 극한 방송입니다. 현대차. 자,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자. 고점이 29만 9,500원이네요. 그쵸? 네. 자, 자, 피디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시청자분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12월 4일 차트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네. 어떤 일이 있었죠? 그거 물어봤자 뭐합니까? 그 사건이 있었죠. 네. 12월 4일 날. 네. 자, 그리고 저때 시가총액이 저때에서 지금까지 못해도 한 20% 정도 빠져 있죠. 그렇죠. 그럼 시가총액이 그 몇십조 원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 어디로 갔을까요? 오리엔트 전공 한번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치 테마주로 갔나 자, 봐요. 12월 달부터 현대차의 기술주 수급들도 다 이쪽으로 갔다고 보면 돼요. 800원짜리가 저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이에요. 그러면은 기술주에 있는 2천억 정도 있는 그 수급들이 저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와.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12월 4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12월 4일부터 더 많이 빠졌죠? 와. 더 빠졌죠? 오늘 왜 이렇게 빠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저기에서 아까 LG 에너지 시가총액 60 몇 조 원이었잖아요. 네. 그럼 12월 달부터 지금 증반이 몇 조 원이 증반된 겁니까? 지금? 60조 원 넘게 증발을 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50조 원에서 60조 원 정도, 네. 30조에서 60조 원 정도 증발이 된 겁니다. 네. 그 수급도 어디로 갔을까요? 오리엔트 전공이요?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동신건설, 그다음에 동신건설, 그다음에 현지 IA, 현지 엘리트, 상지건설 이런 상지건설, 그다음에 카스, 그다음에 엄청 많아. 네. 엄청 많아. 그쪽으로 다 간 거예요. 네. 그쪽으로 다 간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부터 정치인분들 수급 얼마나 많아요. 네. 홍준표 그다음에 이재명 그다음에 한동훈 그다음에 우원식 그다음에 나경원 그다음에 김견수 그다음에 우원식 그다음에 저 눈에 안철수 후보들이 20명이었어요. 김동연. 그럼 12월 때부터 6월 때까지 그 정치 테마주 국회의원들이 열 몇 명이면은 존문만 하더라도 몇백 개예요. 그럼 그 기술주들 수급이 다 어디로 갔냐? 정치 테마주 간 거예요. 그러면은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은 못해도 한 50조 원 정도 되겠죠. 50조 원이 다 어디로 갔다? 정치 테마주 간 거예요. 네. 정치 테마주. 그럼 방법은 뭐냐? 리턴 시켜야겠지. 리셋 시켜야겠지. 그게 6월 3일일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주 남았어요. 네. 기술주 뺏긴 수급들을 우리가 12월 4일부터 뺏긴 수급들을 다 가져와야겠죠. 이렇게 금액으로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 보세요. 이거 사람들이 직접 봐야 한다니까. 네. 우리 주식 방송에서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기술주들 시가총액이 6달 만에 LG 엔소에서도 30조 원 정도 증발이 된 거고, 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기 현대차도 그렇고 판매량 많고 이익이 많이 좋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기술주들 안에 있는 수급 몇십조 원이 다 정치 테마주로 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자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12월 달에 그런 사건이 터지고 우리가 또 대선을 치울 줄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급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만 지금 빠지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환율 떨어지고 있잖아요. 환율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환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환율이 지금 1,300원. 우리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피디님하고 나하고 저 1,200원대 만났어요, 환율. 그게 한 3년 전이에요. 네. 그러면 1,200원대 우리 피디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와우. 그때 환율이 1,200원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200원대면은 1,390원이잖아요. 그러면 1,298원, 1,200에서 1,200원 사이까지 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이때쯤, 저때쯤에 모든 종목들이 삼성이 저때가 언제입니까? 3년 전에. 삼성이 9만 원, 10만 원대 때였어요. 그리고 LG 엔솔도 그때
몇십만 원대였어요. 그쵸 여러분들? 기술주들이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환율이.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환율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머릿속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걸? 또 트럼프가 또 객기에 불리지 않을까? 트럼프가 여기서 더 객기에 불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객기에 불려봤자 중국하고 미국하고 상업 이 반도체나 배터리 부분으로 싸우겠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즐기세요. 지금 한화, 조선주, 방산주, 정치 테마주 시크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세요. 난 653이나 이후에 포지션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 있잖아요. 네. 이분 울고 있잖아요. 네네. 아이고 서럽게. 나지. 나야. 정마님이군요. 나예요, 여러분들. 네. AI한테 부탁했는데 얼굴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내 얼굴을. 그냥 내 얼굴 그렇게 늙어 보이는 얼굴 아니거든요. 네. AI한테 부탁했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네. 나하고 똑 닮은 게 코밖에 없어요. 정마님 그러면 아까 저 그림도 이것도 AI한테 부탁한 거예요? 아이 그건 뭐 보지 마세요. 그거 지금 다른 분들 방송을 했잖아.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유 그래요. 일급 비밀. 일급 비밀입니다. 네. 어유 자, 좋은 근데 사진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여러분들 우지 마세요. 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그래 분명 뭐 23년도부터 물리신 분들은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통신망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식에서는 별이 하나만 빛나는 게 아니고요. 별 하나가 빛나면 여러 가지 빛에도 반사가 되기 때문에 다른 별도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에 있는 수급도 그냥 다 빼오면 돼요. 지금 애자연솔이 문제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특별히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자분들은 또 이런 얘기 하겠네. IIA 때문에 빠진다고. 그치, 여러분들?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IRA 여러분들. 좀 빠르게 폐지한다는데. 아니에요. 자꾸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그 음모론에 빠지지 마세요. 그냥 수급이 없어서 빠지는 것 뿐이에요. 네. 수급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지.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이 부분은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에 다시 한번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네. 자, 영국이 관세에 대해서 협상이 첫 번째 타결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 아니 저 교황인 계신 데가 영국 아닙니까? 오 그런가요? 새로운 교황님은 바티칸이 영국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이태리인가? 모르는 거는 저는 패스? 천주교가 아니고 저는 패스. 바티칸이구나. 네. 저는 천주교가 아니고 저는 기독교여가지고.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왜요? 인건비가 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국에다 공장을 유치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영국이 상호관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철강이든 뭐든 완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반등이 할 수는 없죠. 하방은 지켜줄 수도 있어도 네. 하방을 지켜주는 타이밍에 정치 테마주 수급이 다 가니까 그냥 빠졌던 것 뿐이에요. 네. 그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인건비 싼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베트남, 그다음에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푸켓. 잠깐만, 푸켓 태국이죠? 네. 태국,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시아 국가들. 이 국가들의 관세가 면제가 돼야 합니다. 협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진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캐나다에는 엔캠이 있고 캐나다에 에코프로비엠이 있고 헝가리에 캐나다가 있고 또 저거 베트남에 삼성 SDI가 있고 삼성 전기가 있고 또 말레이시아에 NNF 공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법인 합작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2차 전지 박사. 박사하고 얘기하면은 네. 지금 주가가 52주 최저가인데 박사하고 얘기하면은 완전히 좀 이상하잖아요. 오를 날만 남았다. 오일 날만 남았다. 그걸 1년 동안 얘기했어요. 네. 근데 작년 10월에 그 사건 터질 줄 몰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지만 이 상호관세 부분은 완화가 될 것이고요. 네. 오늘 좀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리따운 지훈 아나운서 목소리를 좀 막판에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앞으로도 네. 수십 번 얘기할 거야. 어우. 대만 쪽에서 관세가 완화가 돼야 돼요. 네. 대만에 뭐가 있죠? TSMC. TSMC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TSMC를 가져야 중국의 수요 공급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당연히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배터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배터리는 틀려요. 대만은 하는 게 아니고요. 관세 조정을 통해서 확정된 요소로 가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수요 공급망, 한국 반사 이익으로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배터리가 자동차야. 네. 그 자동차가 배터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미국이 이번에 중국한테 관세에 대해서 유지를 시켰어요. 자동차는요. 그럼 관세 140%예요. 네. 그럼 중국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많이 못 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LG 엔솔이 실적이 더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죠. 관세 조절을 통해서 확정적 요소. 베트남에 뭐가 있습니까? 원통형 공장이 있습니다. 삼성 SDI. 그러면은 베트남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되려고 하면은 이 원통형 TCST나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미국에 보낼 때 관세 없이 보내는 거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교육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네.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시장의 변수가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네. 자, 여러분들 IRA 아, 자, 트럼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트럼프 본인이 뭔데 선택합니까? 트럼프 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뭔데 네. 선택을 합니까? 선택을 하냐? 미국의 선택을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은 뭐 합니까? 법이 위지. 오, 그쵸? 법이 위지. 뭐든지 법은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왜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까? 법을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법을 지켜야 돼요. 법 안 지키면 합법적으로 살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합법적으로 삽시다. 네. 트럼프 대통령. 네. 자, 이제 이거는 또 마이에 벗어야 돼. 네.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IRA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지금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또 주가 빠지면 기사 엄청 올라올 거예요. 큰일 났다. 트럼프 IRA 점차 이제 입법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갈 건데 어떡하나. 이 기사분들, 이 언론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이 언론인들이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정말 기사를 기가 막히게 못 씁니다. 기가 막히게 못 써요. 기가 막히게 못 쓰고요. 심지어 우리가 조금 메이커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뭐 다음 방송국도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쓸 거면 좀 기자분들이 하루에 10개씩 써요, 기사를. 그 제목은 맨날 속보. 맨 마지막에는 또 그 자기가 쓴 기사가 맞지가 않으면 빠져나가려고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또 써놓고. 그렇죠, 여러분들? 자, 거기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들 텐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기한이 6년 앞다 기해서 내년 말까지만 유지가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전기차 IRA 부분에서는 AMPC가 있고 전기차 소비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AMPC는 기업 보조금입니다. 기업 보조금이고 소비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폐지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였죠. 근데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법 위에 그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가는 커플들한테 야, 너네 커플 마음에 안 드니까 행정명령으로 너네 헤어져. 그러면 헤어집니까?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럴 수 없죠. 그리고 부부, 이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부부한테 야, 너네 부부 사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너네 부부 헤어져. 행정명령 쓸 거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부가 법적으로 이어졌는데 헤어집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야. 네. 야, 그거는 어디에도 나왔는 내용이고 더 들어봐요. 나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20분을 얘기할 겁니다. 네, 들어볼게요. 자, 근데 소비자 보조금, 기업 보조금이 있는데 기업 보조금은 AMPC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자분들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뭐라고 써요?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소비자 보조금, 기업 보조금은 이렇게 쓰면서 몇 년도까지 폐지하겠다 이런 건 하나도 안 써져 있어요.
다 각자 틀려요. 뭐 26년, 27년, 31년, 32년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하는 건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소비자 보조금. 즉 소비자 보조금하고 기업 보조금은 폐지되지 못합니다. 왜? 왜 폐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두 번째. 2032년 12월 30일까지 제공하도록 한 세액공제 기간은 2026년 12월 3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소비자 보조금하고 기업 보조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부분은 소비자 보조금입니다. 아. 소비자. 네. 자, 보셨죠? 이번 내용은 소비자예요. 소비자 보조금. 소비자 보조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소비자 네. 보조금, 기업 보조금이 막 26년도에 폐지가 된다. 이 언론인들 막 무슨 견제 TV 무슨 방송 거기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냥 그냥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부분 2번은 소비자 보조금입니다. 아니 근데 말입니다. 네. 응? 네. 소비자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하면 전기차가 판매가 더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보조금이 폐지가 되기 전에 전기차에 사야지. 보조금 나올 때. 보조금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도 호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잠깐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가 20초 동안 설명 좀 해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에 IRA를 수정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일단 발의가 된 부분이고 통과가 되지는 않았는데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또 상원까지도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발의가 된 법안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IRA 세액공제를 6년이나 앞당겨서 폐지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IRA의 세액 공제 혜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 가지는 소비자 세액 공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기차 살 때 우리가 보조금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소비자 세액 공제 혜택이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주는 기업 보조금 AMPC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6년 앞당겨서 폐지하는 부분은 소비자 보조금일 뿐이고 기업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5년간 더 유지가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법안이 통과가 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통과가 되기도 어렵다라는 부분을 전문가님이 또 한 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통과가 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솔직히 제가 좀 이렇게 보여도요. 좀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제가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럼요. 존먹은 엄청 못 내지만 그래도 좀 인기는 있어요. 네. 아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을 낮추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했습니다. 인기 비결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인기의 비결이다? 뭐 그것도 있고 외모도 있겠죠. 외모요? 외모도 있겠죠. 저처럼 외모가 좀 출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좀 반응 좀 하지. 아이 참. 자, 맞는 여러분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배터리 IA 부분에 대해서 네. 미국은 좀 특이합니다.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어요.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고 하원이 한 400명이 되고 상원이 한 100명이 돼요. 그러면 상원이 그중에서 한 명이 하원 의원이 20몇 명이 관리합니다. 즉 상원 하원 중에서 상원 한 명에 따라서 하원이 20몇 명이 움직인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이 21명이 지난 3월 IRA 유지를 촉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은 통과될 수가 없다. 왜? 상원 하원 의원들끼리 이해관계가 충돌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그렇죠. 즉 하원에서 이제 상원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가 돼야 또 상원 쪽으로 넘어와요. 네. 왜냐? 하원은 세금을 감면하는 부분에 집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네.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원 쪽에서 한 명이 입법 법안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내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놓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왜? 이 부분도 하원들끼리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 법안
입법 법안, 이 입법 법안이 아직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언론도만 놀고 있다.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제 생각일 뿐이에요. 글씨가 너무 많아요. 이거 말하려면 시간이 빨리 가니까. 네. 자, 보세요. 트럼프는 내연기관 전기차 2개의 선택지를 주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2개의 선택지를 주어도요. 생산 업체에서는 2개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를 같이 운영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요? 힘들죠. 네. 왜냐하면 이 부품값만 해도 엄청나니까요. 근데 이미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왜? 생산 성비가 지금 50% 이상 만들어놨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뒤집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뒤집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2개 중에서 너네가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미 이 2가지 생산 성비를 같이 운영하기에는 미국에서 힘듭니다. 돈도 많이 나가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GM하고 법인은 내는 거고요. 여러 가지 법인은 다 내는 거예요. 네. 공장도 유치하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미 50% 이상 강을 건넌 상태에서 또다시 원점이 내연기관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죠. 네네. 지금 50% 이상 증선 투자 설비를 다 했고 그나마 테슬라는 내연기관 판매합니까? 전기차 판매하고 있잖아요. 네. 전기차 판매 또 증가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연기관으로 들어간다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네. 자, 설비 라인을 바꾸고 이 화면을 좀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설비 라인을 바꾸고 체제를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또한 늘어나고요. 그건 기업의 부채 비율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현금 흐름도 차단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부도 기업도 속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슬라든 이런 기업들도 망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극단적인 겁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다. 현실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니까. 왜냐면 이미 전기차 생산 설비 50% 넘어갔는데 네. 이걸 원점으로 돌려서 내연기관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 종목 차트만 보지 말고 좀 이런 것 좀 보세요, 여러분들. 종목 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반사가 되는 섹터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지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들은 전기차 생산 비중이 내년에 최소 50% 이상은 넘어가는데 생산 비중이. 네. 그럼 소비자는 몇 년 뒤부터 트럼프가 선택의 자유 준다 해도 내연기관 구입이 어렵죠. 네. 왜? 미국에 지금 전기차 생산 선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에 지금 내연기관 차가 많아요? 전기차 설비가 많아요? 뭐가 많죠? 전기차가 많은가요? 전기차 설비가 더 많아요. 그래요? 내연기관은 원래 자체가 내연기관이었고 거기서 더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기차 설비가 더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네. 설비가 더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내연기관은 선택하겠냐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또 우리가 안 될 것 같이 생각해하니까 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중국산 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럽에 중고차가 없어요. 못 들어와요. 여러분들. 네. 유럽하고 미국의 비아디나 CAT의 샤오미 얘네들 못 들어와요. 저 전문가님 어제 가다가 비아디 매장을 처음으로 봤어요. 그래요? 네, 있더라고요. 엄청 크게. 엄청 큰데 이 구경하는 사람들만 있지 사진을 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비아디 차를 본 적은 없으니까. 강남 강남 몇 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럽에는 없다 이거죠. 유럽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봤자 제가 네네. 강남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네. 이 강남 주변에 그나마 있어봤자 한두 대 하는 거지. 한두 대 하는 거지. 그것보다 쌍용차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럼요. 자, 보시면 중고차를 사면 되겠지 하겠지만은 내연기관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의 소재 라인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네네. 솔직히 매년 적자 폭이 몇 배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내연기관을 유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생산 준비도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부품도 없고 수립 불가하다는 소동이 계속 예상이 되고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도 뭐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핸드폰 못 바꾸지만 핸드폰도 부품 없으면 바꾸잖아요. 모델명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갤럭시 S, 갤럭시 플러스, 갤럭시 뭐지 또? 갤럭시 뭐 엣지, 갤럭시
투머로우 뭐 개혁신 갤럭시 투모로우? 막 모델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 모델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전 모델의 생산 비중이 부품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품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치지 말합니다. 저도 옛날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좀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옛날 그 노트 8이 되게 옛날인데 네네. 이 관련된 이거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케이스나 이런 거를 어디 가면 안 팔아요. 케이스 안 파잖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 아나운서님 말 잘했네. 네. 내연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내연기관 계속 전기차 생산 비중 기울어지고 내연기관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전 자동차 모델명은 또 내연기관 부품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핸드폰이 오해되면 케이스가 없어진 것처럼.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의 경우도 스마트폰이 아니면은 부품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것처럼 전기차도 마찬가지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도 보도록 할게요. IIE에 포함되는 산업은 비단 전기차뿐만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부터 전통 에너지 사업까지 범위가 넓은 상황이에요. 네. 전기차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근데 자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IIE가 엊그제부터 그렇게 속보가 나왔는데도 태양광 관련주가 상한가 갔어요. 맞아요. 우리 기자분들 참 방송 많이 해야겠다. 왜요? 그렇죠? IIE 때문에 전기차만 타격하고 있고. 그 태양광은 올라갔잖아요. 물론 정치 테마주로 올라간 거긴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IIE는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트럼프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아저씨가 뭔데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자체 내에서 반대가 많아요. 미국 자체 내에서 반대가 많으면은 이거 통과 못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좀 우리가 미국 의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 뿅. 자, 와우. 상원 의원이 100석. 누가 보면 선거 방송하는 줄 알겠네. 네. 상원 의원 100석, 하원 의원이 435석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상원 의원이 더 셀까요? 하원 의원이 더 셀까요?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딱 봐도 상원이지. 그 상하 중이 있잖아. 그럼 상이지, 아나운서님. 그래요. 그럼 100석이면은 여기서 한 명당 한 명. 아, 어떤 한 명의 힘? 한 명 힘이 여기서 24명 정도를 담당합니다. 자, 상원 의원 한 명이 하원에서 20몇 명.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은 이 부분은 민주당하고 공화당 의원 수 다 합친 숫자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하원 의원 쪽에서 입법을 냅니다. 그리고 이 입법이 상원 의원에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하원 의원은 2년짜리예요. 상원 의원은 6년짜리입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내년에 중간 선거가 열립니다. 네. 그럼 중간 선거가 열리면은 하원 의원들은 안 그래도 2년짜리인데, 안 그래도 2년짜리인데 그 지역에 그나마 다녀왔던 게 하나님, 석가모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다행인 게 뭐냐면은 네. 공화당 지역에만 IIA가 투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2년만 하고 그만두겠습니까? 선거를 네. 내년인데, 그렇죠? 그리고 공화당 자체 내에서 IIA가 폐지가 되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왜 힘들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의석수에 따라 가지고 법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면은 내년에 식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 못 시키는 거죠. 민주당 쪽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하시고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기 전체적인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하원에서는 지금 여당에서는 공화당에서는 218석,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민주당은 215석. 그다음에 이 부분에 아까 400 몇십 석이라고 했죠, 제가.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공화당 자체 내에서 23명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원 쪽에서 법안이 못 넘어가겠죠. 만약에 민주당이 다 찬성을
다 반대를 하고 여기서 공화당 인원들이 찬성을 한다고 해도 공화당 일부 내에서 하원 쪽에서 반대하는 24명, 지금 공식적으로 24명이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 더 증가가 된다고 하면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 못합니다. 네. 원래는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상원 쪽으로 넘어옵니다. 네. 상원 쪽은 공화당이 53석, 야당이 민주당이 45석이거든요. 네. 근데 공화당에서도 지금 4명이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네네. 그런데 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상원 쪽에서는 과반 비중이 20% 넘어야 돼요. 상원에서요? 네. 네. 그러니까 즉 지금 공화당이 만약에 4표를 뺀다고 생각합시다. 53석에서 그럼 49석. 49. 야당이 민주당이 지금 45석이에요. 그리고 공화당이 49석이고 민주당이 45석인데 민주당이 45석이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공화당이 이 중에서 4명이 반대표 던진다고 해도 그건 동점이네요? 동점이죠. 네. 과비중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상원 쪽에서는 통과 못합니다. 어차피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하원도 통과하기 어렵다. 하원도 통과하기 어려워요. 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원 218석, 215석 여기요 못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입법 법안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막 여기저기서 뭐 난리야. 뭐 아야이 어떡하나 뭐 어떡하나. 하원에서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전문가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던 게 왜 이렇게 막힐 가능성이 큰 법안을 발의를 하느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액션만 보여주는 정도다. 그냥 정치의 제스처입니다. 네. 정치의 제스처예요, 여러분들. 그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 빠지는 건 아이아이 때문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수급이 없어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하루에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종목들이 움직임이 없잖아요. 수급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수급이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게 빠져도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 탐정면도 있나요? 한 장 있습니다. 네, 한 장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30만 원 고물가가 분기가 됐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에코 무너지면서 2차 전지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유. 근데 여러분들 저는요. 네. 2분기에는 얘네들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왜냐하면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정치만 보고 있거든요. 국내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가 12% 올라갔대. 로킷 헬스케어 애완경 관련주가 50% 올라갔어요. 와. 그렇죠? 네. 테슬라가 15% 상승하고 리비안이 10% 상승해도 우리나라는 사회이사 관련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회이사, 유진로버, 플럼바이오, 사회이사 관련주들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정반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장은 원래 시장은 현재만 보고 있는 거고 미래에 보장받는 종목들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들을 빼서 오려면 6개월 동안 정치 테마주 수급들 몇십조 원을 빼서 오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게 우리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종목 떠줘도. 6월 3일 이후에 정치 테마주 다 빠질 겁니다. 그러면 기술주에서 몇십조 원이 갔던 그 자금들을 다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한번 힘내 보시고요. 그리고 이 II 부분 다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들. 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종목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대표적으로 장사 너무 잘하는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난 7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빠졌던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 보시면 시가총액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몇백조 원이 넘는 액수가 빠져나갔는데 그 수급이 일단은 우리 시장 내에서는 정치 테마주 같은 종목들로 쏠려갔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남은 대선 이후에는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이 한 2, 3주밖에 안 남았죠. 대선 끝나고 나서는 다른 쪽으로 쏠렸던 이런 수급들 다시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2차 전지 기업들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장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완성차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충분히 다시 저평가된 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종목들 저점에 담아가실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방송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2차 전지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2차 전지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다들 가지고 계실 테니까. 여기 이 방은 여기 QR코드 쪽은 네. 3차 전지 쪽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잠시 후 뵐게요.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은 지금 마쳐야 되지만 그래도 저희 통신망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